안녕하세요. 챙인의 공방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작품은 이렇게 하트 무늬로 된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핸드폰 케이스로 작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크게 아이패드 케이스를 또 만들어 보았어요. 이게 지금 마크라메 케이크라는 실을 사용을 했고요. 마크라메 케이크 한 볼을 가지고 지금 좀 아이패드 미니 케이스로 해서 미니 사이즈로 해서 지금 이렇게 두 개를 떴고, 그리고 휴대폰 케이스도 떴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요만큼이 남은 상태예요. 이제 뭐 끈 뜨고 뭐하고 하면은 조금 더 사용을 하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요렇게 넉넉하게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 챙인의 공방에 마크라메 케이크를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방문하셔서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걸 어떻게 뜨냐면, 먼저 이 바닥을 뜰 거예요. 이 바닥을 뜰 때는 어떤 식으로 뜰 거냐면 대바늘로 뜨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뜨려고 하는 게 이 하트 무늬는 대바늘을 이용해서 뜨려고 해요. 근데 대바늘을 이용해서 뜨다 보면 이를 원통형으로 떠야 되는데, 이 원통형을 이제 이어줘야 되잖아요. 다 뜨고 나서 이을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을 것인지는 먼저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먼저 이은 상태에서 뜨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뜨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호바늘, 7호 바늘을 사용을 할 거고요. 마크라메 케이크가 좀 두꺼운 실이기 때문에 7호 바늘을 사용할 거예요. 자, 이제 시작코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코를 만들 때 보통 우리가 배반을 하듯이 이렇게 코를 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요 밑에 바닥을 먼저 양쪽을 떠주고, 그리고 이렇게 원통형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뜨려고 해요. 그래서 코스는 지금 하트 패턴의 하나가 이제 두 코를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 몇 무늬를 넣고 시작을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앞면은 9개의 하트와 뒷면은 8개의 하트를 만들려고 해요. 자, 왜 그렇게 되는지 이거는 설명을 이제 하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사슬은 몇 개가 필요하시냐면은, 사슬을 먼저 잡아서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자기 처음 코부터 해서 제가 아까 전에 9개 그리고 8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코를 먼저 9코를 먼저 잡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9코를 하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패턴이 2배였잖아요. 그래서 9개를 또 한 번 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자, 이만큼이 이제 핸드폰 케이스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좀 작게 하셔도 되고 크게 하셔도 되는데, 근데 패턴을 잡으실 때는 꼭 짝수 패턴에 하나를 더해 주시면 돼요. 자, 내가 7무늬를 하겠다. 그러면 14개에다가 하나니까 15개의 고리를 만드시면 되고요. 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이제 첫 코를 잡을 때는, 자, 저는 코를 주워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거를 당길까요? 자, 당겨서 코를 하나 주워오고, 이렇게 코를 매 코마다 이렇게 코를 주워 가지고 오시면 돼요. 주워 오시되
여기에 좀 코를 좀 이렇게 꽂아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바늘은 대바늘의 호수는 4, 5바늘입니다. 요 시작코는 사실 뭐 어떻게 하셔도 상관은 없긴 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나중에 다 끝내고 이거를 이렇게 이어주는 것보다는 그냥 처음부터 이어서 웜통으로 가는 게 더 깔끔하고 더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뭐 평면으로 떠가지고 옆면과 밑면을 이어도 되는 거고요. 그거는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도 상관은 없긴 한데, 근데 저는 요런 원통형으로 뜨는 게 옆선도 깔끔하고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를 주워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19개를 냈네요. 18개, 아까 18개 하기로 했죠? 18개 하고, 자, 이번에는 코를 돌려서 하나, 둘, 각각 그 마주보고 있는 코로 이걸 주워 오는 거예요. 다른 바늘을 하나 가져오셔서 이렇게 꽂아주세요. 요 꽂는 방향은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코가 빠지지 않게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코 빠지지 않게만 잘 주워 갖고 와주시면 돼요. 이게 은근히 좀 힘들더라고요. 힘들긴 해도 요 방법이 그래도 저는 제일 나은 것 같아서 그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웬만하면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또 듣기도 편하실 거예요. 이게 몇 코를 주워왔는지,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자. 코스는 요렇게 주워왔고요. 위에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위칸은 그러니까 18이니까 9개가 나올 거고요. 밑에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8개가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한 코가 이렇게 비는, 이쪽이 이렇게 좀 비는 이유는 이 양쪽이 같은 코에 이제 이걸 꽂을 수가 없어요. 이 실을 갖다가 같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틀어진다 그랬나? 틀어진, 약간 이렇게 여기가 끝에 코는 한 코만 가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길이가 안 맞아요. 안 맞아도 어차피 원통형으로 뜰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뜨기를 시작할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요렇게 방향이 보면 위쪽에 요런 방향이 있고 밑에는 약간 좀 이렇게 오돌토돌해요. 이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게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실이 여기가 꼬리실이고요. 여기가 이제 실이 이어지는 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바퀴를 돌아왔다는 거는 여기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를 돌아서
여기로 다시 와야 되는 게 원통형이기 때문에 이 꼬리실이 왼쪽에 있을 때 우리는 이게 한 단을 했구나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시작을 하실 때는 자, 실은 무조건 우리가 지금 이 실을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이렇게 걸었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 실이 맨 처음일 때, 즉 요 꼬리 요 지금 걸려있는 요 실이 제일 처음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을 때 우리는 밑에 실에다가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실을 바늘을 이렇게 바늘을 쑥 연결을 해서 하는데, 처음 코는 몇 코는 자 이제 가터뜨기를 좀 할 거예요. 근데 가터뜨기의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평면에서 가터뜨기를 하실 때는 보통 겉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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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그렇게 겉뜨기만 쭉 했어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원통뜨기가 아닌 일반적인 뜨기 할 때는 겉뜨기하고 편물을 돌려서, 그런 다음에 자 겉뜨기하고 편물 돌려서, 그렇기 때문에 이 겉에서 이 바깥에서 봤을 때는 안뜨기 무늬 한번 겉뜨기 한번,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 영상이 끊겨서 다시 찍겠습니다. 자, 겉뜨기, 우리는 겉뜨기 원통형이기 때문에 겉뜨기만 계속 뜨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게 메리아스 뜨기가 되기 때문에 한 단을 뜨고 나면 겉뜨기, 한 단을 뜨고 나면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떠줄 거예요. 그래서 자, 한 단을 떠주겠습니다. 자,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가 지금 바늘이 밑에 있는 바늘을 이제 이걸 비울 거예요. 이 바늘을 비우려면 이제 새로운 바늘을 갖고 오셔야 되는데, 이 새로운 바늘은 이 바늘이 걸려있는, 이 실이 걸려있는 이 바늘에 줄을 쭉 타고 와서 끝에 거가 이거예요. 이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안뜨기부터 하겠습니다. 모양이 겉뜨기를 하게 되면은 모양이 상당히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겉뜨기가 아닌 안뜨기 모양이 나오게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뜨기를 하실 때는 앞쪽으로 꽂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뜨기. 벌어지지 않게 안뜨기. 그런데 자, 지금 우리가 좀 하나를 더 해야 되는 게, 실에 그러니까 이 바늘에 걸려 있는 게 아까 전에 제가 그냥 막 걸었잖아요. 이 고리의 방향이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막 걸었기 때문에 이게 뒤앞 막 엉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좀 맞춰 볼게요.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거, 애들이 좀 보면은 이게 지금 방향이 지금 앞에 방향이 앞쪽을 향해 되는데 뒤쪽을 향해 있어요. 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걸 때 그냥 막 걸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먼저 맞춰 줄게요. 이걸 제대로 안 맞추면은, 그러면 실이 좀 이렇게 꼬여 가지고 이렇게 걸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먼저 좀 맞춘 다음에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뭐 하면서 맞추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은 다 맞출게요. 다 뒤집어졌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실은 다시 이렇게 자기 모양대로 가면 되고요. 뒤집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양을 좀 맞춰볼게요. 이게 앞모양을 좀 향해서 볼 수 있게
제가 이걸 어쩜 이게 다 똑같이 다 뒤집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그냥 막 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맞추는 작업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안뜨기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실은 잘 됐고요. 자, 이제 안뜨기를 시작을 해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실은 걸려있는 자, 이 바늘의 반대편에 있는 이 바늘을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네요. 실은 위쪽에 있는 위쪽 또는 오른쪽에 있는 요 실이 이렇게 있을 때 요걸 이용하고요. 이용은 요거 밑에 걸로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안뜨기를 모든 코를 안뜨기로 해서 한 바퀴를 빙 돌리고 오겠습니다. 반 바퀴 돌았고요. 자, 다시 반 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자,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이 꼬리실이 지금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반 바퀴를 더 돌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또 반 바퀴를 쭉 돌리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원통형으로 뜨고 있습니다. 자, 한 바퀴를 돌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 바퀴를 돌렸으면 지금 실이 이제 이쪽으로 가 있죠? 이제 그럼 한 바퀴 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은 이 방향은 지금 우리 실은 여기 위쪽에 걸려 있고요. 자, 이 방향으로 자, 우리는 이렇게 여기가 이게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밑에 바늘을 다시 할 수 있게 준비를 시켜 놓고요. 반대편에 바늘을 가져와서 자, 아까 안뜨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겉뜨기를 해야 돼요. 자, 겉뜨기. 자, 겉뜨기는 이쪽으로 찔러서 겉뜨기. 한 바퀴를 쭉 돌리시고 오시면 돼요. 겉뜨기, 그러니까 지금 안뜨기 한번 했죠. 겉뜨기 한번 하고 안뜨기 한번 하고 다음 겉뜨기 하기 전까지 제가 하고 올게요. 그래야지 이제 패턴을 이제 하트 패턴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겉뜨기, 그러니까 안뜨기, 그리고 지금 겉뜨기 하고 있죠. 다음번에 안뜨기, 그 다음에 겉뜨기 시작하기 전에 자, 다시 만나 뵐게요. 거기까지 갖고 오세요. 이제 안 이렇게 해가지고 뜨기를 하고 왔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하트 패턴을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하트 패턴을 시작을 하는데 하트 패턴을 시작할 때는 스텝이 2스텝이에요. 1스텝은 겉뜨기로 해서 실을 길게 만들어 줄 거고, 그리고 2스텝에서는 이제 안뜨기로 실을 늘려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트 무늬를 완성하는데 그 두 개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실을 이제 윗실이 이쪽 위에 있죠. 실이 오른쪽에 있는 실이 위쪽에 있을 때 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옆에 꼬리실이 이쪽에 있는 경우에요. 왼쪽에 있는 경우. 자, 이 바늘은 걸려있는 이 실이 걸려있는 바늘의 끝쪽 반대편에 있는 바늘이고요. 자, 겉뜨기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겉뜨기로 이렇게 두 번을 감은 상태에서 자, 이렇게 겉뜨기를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겉뜨기를 제가 너무 느렸죠. 이렇게 쭉
끝까지 한 단을 모두 자, 겉뜨기를 쭉 해주시면 돼요. 겉뜨기를 하시는데 겉뜨기를 할 때는 두 바퀴를 돌려서 실을 감아 주셔야 돼요. 이렇게 두 바퀴를 돌리는 이유는 실을 좀 길게, 한 단에 실을 좀 길게 하기 위한 작업이고요. 그리고 다음번 단에서 요 길게 이렇게 감아 놓은 이 실을 풀어가면서 이제 길게 약간 늘어뜨리는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모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단은 마무리가 됐고요. 자, 한 단이 아니죠. 반 단이 마무리가 된 거죠. 요 밑에 단도 당연히 이제 해줘야겠죠. 저는 자, 이게 지금 반반 나눠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반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한 단을 모두 두 바퀴씩 감아서 가지고 왔고요. 자, 이제 하트의 모양을 완성할 차례예요. 자, 하트의 모양을 어떻게 완성하냐면 바늘을 안뜨기로 이걸 풀어주는데, 자, 안뜨기로 하나, 두 개, 이 꼬였던 실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고, 그리고 자, 요거를 다시 이쪽 왼쪽 바늘에 옮기시고, 자, 실이 보면 하나,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앞쪽 코를 먼저 이제 교차를 해서 하트 무늬를 만들어 주는데, 앞쪽 코를 먼저 안뜨기를 하셔서 가져오시고, 그리고 뒤에 코 마저 안뜨기를 해서 가져오시면, 자, 이렇게 가져오시면 하트 무늬가 나와요. 지금 처음에는 무늬가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면은 하트 무늬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안뜨기를 하는 거죠. 겉뜨기가 아니고 안뜨기를 이렇게 쭉 요 두 번 꼬인 실 요거를 이제 쭉 하시면 돼요. 이렇게 꼬인 실을 가져와서 교차해서 안뜨기를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씩 하트 무늬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보면 하트 무늬가 이렇게 보여요. 하트 무늬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하트 무늬가 이렇게, 이게 하트 무늬가 이렇게 하트 무늬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 지금 보셔도 보이고, 이게 좀 여러 개가 좀 모여야지 좀 더 선명하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안뜨기를 계속 한 바퀴를 쭉 돌려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코를 이렇게 풀어가면서 여러 개 다 풀으셔도 되고요. 두 개 풀면서 하시는 것도 되고요. 그거는 뭐 자유시긴 한데, 근데 아무래도 이게 좀 균일하게 하려면 두 개 푸는 게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두 개 풀어서 요 작업을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패턴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지금 원통뜨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평면뜨기인 경우에는 뒤집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또 이제 그 방법은 또 조금은 달라져요. 이렇게 해서 하나에 이제 한 반단은 이제 하트를 끝냈고요.
그리고 이제 실을 뒤집어서 밑으로 가서 그리고 반단 실을 또 이렇게 넣어드리겠습니다. 마무리를 다 지어야겠죠.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풀어서 옆쪽은 이거는 좀 잘 당기셔야 돼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늘어지면은 얘가 이게 옆으로 늘어지니까 얘는 지금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얘는 이렇게 얘가 이렇게 늘어져도 얘를 좀 당겨가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을 이렇게 가져와서 풀고 두 개를 교차해서 안뜨기. 이게 투 스텝입니다. 그 원 스텝과 투 스텝을 번갈아 가면서 이제 다 하시면 그러면 요런 예쁜 그 하트 무늬가 계속 나오거든요. 얘는 기둥코가 따로 없기 때문에 기둥코에 대한 코스는 굳이 넣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평면으로 뜨게 되면은 기둥코의 코스까지 같이 양쪽 기둥코를 넣어야 돼서 더하기 2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2배수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고 그 나머지 부분만큼 두 코만큼만 그냥 기둥코로 빼주면 되는 거니까 뭐 코스에는 크게 이제 영향은 없죠. 근데 이제 무늬가 이제 뭐 내가 의도했던 무늬보다도 좀 줄어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이렇게 원통 뜨기일 경우에는 어차피 기둥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하트 무늬만큼의 코스만큼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는 이제 단의 마무리는 됐고요. 단의 마무리는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하트 무늬가 보이실 거예요. 하트 무늬가 보이시는데 그러면 이제 투 스텝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다시 원 스텝으로 다시 가셔야겠죠? 원 스텝으로 가시려면은 바늘을 다시 준비를 시켜놓고 실이 오른쪽에 있죠. 바늘은 반대쪽에 있는 바늘을 갖고 온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겉뜨기. 두 번 감아서 겉뜨기. 자, 두 번 감아서 겉뜨기. 이거를 또 반복을 하셔야 돼요. 두 번, 또 쭉 끝까지 두 번 가서 이제 이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원하는 길이만큼 이제 떠주시면 되고요. 원하는 길이만큼 뜨시면은 이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원하는 길이만큼 떠서 그래서 원 스텝, 투 스텝 계속 반복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다 뜨시고 나시면 이 길이에서 요 길이에서 한 요 정도 위쪽만큼 빠지는 만큼 이제 떠주시고 그리고 윗부분에 가터뜨기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끈을 떠서 마무리를 하면은 이제 이 휴대폰 케이스는 끝나고 끈 달아주면은 그럼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죠. 자, 여기 원하는 만큼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떠가지고 요 마무리 짓는 방법을 알려드릴 때까지 떠갖고 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마무리를 하기 전에 이제 휴대폰을 이렇게 넣어 보시고요. 휴대폰이 지금 살짝 위로 이렇게 솟아 올랐잖아요.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왜냐면 위쪽은 가터뜨기로 이제 할 거기 때문에 가터뜨기로 몇 단을 좀 뜰 거예요. 그래서
윗단을 가터뜨기로 뜨기 위해서는 너무 이게 이제 덮어버리면 가터뜨기 할 만큼이 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뭐 조금 더 높게 하시고 싶으시면 이제 이 하트 패턴을 요 정도, 요 끝에 오는 정도까지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터뜨기를 뭐 몇 단을 더 떠주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너무 깊게 하지 않을 거라서 그래서 가터뜨기를 조금 높게 뜨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 남겨놓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자, 해볼게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 바늘의 위치예요. 바늘의 위치. 바늘의 위치와 바늘을 어떤 바늘로 이제 떠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요 지금 우리 뜨개 방향은 오른손잡이일 경우에는 우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려면 이 오른쪽의 실이 우리는 이렇게 봤을 때 위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당겨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요 위쪽의 실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이 위쪽에 있는 실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왼쪽에 있는 이제 코가 이제 진행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요 실이 되는 거고, 여기 지금 윗단에 있는 위에 걸려 있는 이 코바늘에 걸려 있는 실과 밑에 단에 걸려 있는 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단에 걸려 있는 실을 이제 우리는 사용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바늘이 요 지금 걸려 있는 실, 아래 걸려 있는 실, 위에 걸려 있는 실, 그러니까 위에 걸려있는 바늘이죠. 바늘이 있고, 어떤 바늘로 이 아이를 이쪽으로 옮기느냐를 지금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떤 바늘 할 거냐면, 지금 걸려있는 요 바늘 있죠. 요 바늘의 이 끝에, 요 바늘에 이렇게 끝쪽에 있는 요 바늘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헷갈리실까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바늘에 걸려있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걸려있는 요 바늘이 이제 사용할 바늘이고요. 그래서 가터뜨기를 할 때는 먼저 안뜨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뜨기로 쭉 뜰 거예요. 제가 밑에 단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가터뜨기를 뜰 때는 우리가 평면으로 뜰 때는 어떻게 떴어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냥 겉뜨기 쭉 한번 뜨고 또 겉뜨기 쭉 뜨고 계속 겉뜨기만 뜨게 되면은 그런 모양이 이렇게 일자 모양으로 이렇게 이 선이 나오게 돼 있어요. 가터뜨기는 요 선 때문에 이렇게 선이 이렇게 여러 개가 보이는 게 가터뜨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원통형으로 뜨고 있기 때문에 한 바퀴를 돌아서 오면은 겉뜨기를 다 뜨고 오면은 그러면 이게 다 뜨고 온 다음 다시 안뜨기로 뜨게 되면은, 그러니까 겉뜨기를 또 똑같이 뜨게 되면은 그러면 우린 겉뜨기만 계속 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가터뜨기의 패턴은 겉뜨기 앞면으로 봤을 때 겉뜨기 한번 안뜨기 한번 겉뜨기 한번 안뜨기 한번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뜨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원통형으로 뜨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겉뜨기 한번 안뜨기 한번 이렇게 떠주셔야 돼요. 메리아스 뜨기처럼 그렇게 떠주셔야 돼요. 모양을 떠보시면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제 밑에 단이 끝났어요. 그러면 실을 이렇게 좀 잡아 당기셔서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요. 돌려야지 이제 이 밑에 있는 실을 또 밑에 있는 코로 또 이동을 하겠죠. 자, 공통적으로 봤을 때 요 지금 겉뜨기 오른쪽에 있는 실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실이 걸려 있고 우리는 왼쪽에 있는 코드를 이제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계속 드렸듯이 요 바늘에 걸려 있는 요 바늘, 요 줄바늘에
끝쪽에 있는 요 바늘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겉뜨기 계속 하고 안뜨기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안뜨기 한 바퀴 돌려야 되니까 아직 안뜨기 반 바퀴만 돌렸기 때문에 안뜨기 또 반 바퀴 또 돌리고 오겠습니다. 안뜨기를 한 바퀴를 돌려서 지금 이 첫 단을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단으로 이제 올라갈 거예요. 두 번째 단으로 올라갈 때는 또 마찬가지로 실이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는 코드를 이용할 것이고요. 이제부터 또 이 바늘은 당연히 이 바늘에 걸려 있는 마지막 이렇게 돌려서 끝에 있는 이 바늘 이용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겉뜨기를 떠줄 거예요. 겉뜨기. 제가 강제적으로 가터 모양의 무늬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터뜨기는 우리가 앞면에서 봤을 때 또는 뒷면에서 봤을 때 겉뜨기 한번 안뜨기 한번 겉뜨기 한번 안뜨기 한번 계속 교차해서 뜨는 거고요. 메리어스 뜨기인 경우에는 겉뜨기 앞면에서 봤을 때 겉뜨기는 겉뜨기끼리 안뜨기는 안뜨기끼리 되어 있는 게 메리어스 뜨기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의도하는 게 메리어스 뜨기가 아닌 겉뜨기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겉뜨기와 안뜨기를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겉뜨기를 한 바퀴 다 반 바퀴를 떴고요. 자, 요 실은 다시 또 이렇게 빼주시고 편물을 돌려서 실이 오른쪽에 있고요. 그 왼쪽에 있는 코를 바늘에 이렇게 끼워서 이 바늘에 끼워진 줄바늘의 끝에 있는 요거를 사용을 하고요. 자, 다시 겉뜨기 계속 반 바퀴 더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반 바퀴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가터뜨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한 바퀴를 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단, 이제 3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3단으로 넘어갈 때는 자, 어떻게 떠야 될까요? 겉뜨기 떴으니까 이제 안뜨기를 떠야겠죠. 자, 실 오른쪽에 있는 실 하나 있고요.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걸려 있는 코드를 다시 바늘에 걸어서 자, 요 바늘에 요 끝에 있는 요 바늘을 이용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아까 안뜨기, 겉뜨기 했잖아요. 이번에는 안뜨기를 다시 해야 되겠죠. 자, 안뜨기 할 때는 코를 좀 이렇게 밑으로, 실을 밑으로 넣어서 자, 이렇게 하셔야지 꼬이지가 않아요. 아, 이게 이렇게 꼬이네요. 아, 위로 이렇게, 그러니까 위쪽으로 넣어야 되는군요. 제가 잘못 착각했어요. 위쪽으로 놓고 이렇게 해야지 꼬이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이제 안뜨기를 한 번씩 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안뜨기를 이제 반 바퀴를 더 돌려야겠죠. 안뜨기를 할 때, 자, 여기 자기 실, 자기 줄에 있는 끝에 있는 바늘을 이용을 합니다. 자, 안뜨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가끔씩 내가 안뜨기 했더라? 안뜨기 했나? 겉뜨기 했나?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 실을 보시면 요렇게 줄이 이렇게 이렇게 가 있어요. 얘는 안뜨기를 한 거예요. 근데 뒤집어서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좀 살짝 들어보세요. 그러면 얘 얘는 겉뜨기를 하다가 이제 안뜨기를 할 차례가 된 거예요. 여기 보면은 모양이 달라요. 모양이 다른 게 보이기 때문에 금방 확연하게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저는 이제 겉뜨기를 한번 했으니까 이제 반 바퀴 안뜨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움직이네요. 일단은 저는 요 정도 해봤어요. 그럼 제가 요게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딱 덮일 정도로 이제 이게 이렇게 딱 덮일 정도로 됐어요. 자, 이 정도로 됐어요. 좀 더 크게 만들어도 되고요. 저는 이제 한
한 단만 더 하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서 안뜨기에서 끝내려고 하거든요. 지금 안뜨기로 했으니까 겉뜨기 안뜨기를 2바퀴를 더 돌려볼게요. 더 돌려서, 그래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서부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해왔어요. 어디까지냐면 하트 무늬를 하고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안뜨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끝내 갖고 왔어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무리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마무리는 자, 이걸 조금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바늘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금 걸려있는 바늘의 끝쪽에 있는 이 바늘을 이용하시고요. 자, 뜨실 때, 자, 우리가 안뜨기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겉뜨기로 떠가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겉뜨기를 하나, 2개 하시고 2코가 되면, 자, 이 코를, 뒤에 있는 코를 앞쪽으로 덮어 씌우세요. 자, 요거 계속 반복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덮어 씌우고, 자, 또 이렇게 해서 덮어 씌우고, 이렇게 요거를 계속 덮어 씌워가면서, 자, 이렇게 또 너무 늘어지지 않게, 자, 여기 덮어 씌워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씌워가면서 이걸 한 바퀴를 쭉 떠가지고 여기 끝에서 다시 만나 뵐게요. 마지막 코 이제 다 왔고요. 이제 2코가 남았어요. 2코가 남은 거는 원래 걸려있는 코 하나랑 마지막 한 코예요. 그래서 2개를 이렇게 마지막 한 코를 떠주시고 이제 덮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얘는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이제 원통형이기 때문에 이어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 살짝 길게 만드신 다음 이제 가위로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그리고 요 마지막 코를 이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끝에 코가 이렇게, 첫 번째 코 이렇게 요 코를 이렇게 들어서 지금 요 끝에 있는 실을 이렇게 줘서 그냥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요 사이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코를 그냥 이렇게 연결해 주듯이 그냥 보기 싫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초점이 안 맞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이제 가방 끈을 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정리를 막 예쁘게 안 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일단은 보기 싫지 않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자, 풀어지지 않게 매듭을 좀 지어서 이제 돗바늘로 이제 좀 감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이 핸드폰 끈을 이제 달아줘야 되잖아요. 이 끈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 할 것은 끈을 떠줄 거예요. 끈을 떠주는데, 끈은 아이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끈을 뜰 겁니다. 아이코드를 뜨는 방법은, 자, 처음에 꼬리실을 좀 남겨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가방에 붙일 때 요 끈을 이용해서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끈을 요만큼 꼬리실을 남기시고, 그리고 사슬을 3개를 뜨시는데 첫 코는 꼭 살려주세요. 첫 코 살려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3코를 만들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 지금 자기 코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하나를 더 앞에 코에서 끌어오시고, 그리고 또 한 코를 끌어오셔서 총 3코를 만들어 주세요. 자, 총 3코를 만드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I 코드를 이용할 때 이걸 원통형으로 만들어 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원통형으로 만들려면, 자, 원통형으로 만드시려면, 자, 이 끝에 있는 실을, 여기 있는 끝에 있는 요 실을, 요 긴 실을 써야겠죠? 요 긴 실을, 자, 여기 요 첫째 코에다가 이제 이 끌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뒤에 있는 코가 이게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물론 이게 좀 숙련되신 분들은 이렇게 빠지지 않고 잘 쓰실 수가, 이렇게 잘 하시면 이렇게 잘 되는데, 이거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계속 실을 빼뜨리고 이러다 보면은 이거 I 코드 하다가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늘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바늘을 이용할 때, 바늘을 이용하는 이유는, 자, 다른 바늘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대바늘 이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바늘이 얇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요 사이로 잘 들어가요. 이렇게 사이로 이렇게 넣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매끌매끌해서 넣기가 편해서 저는 일단은 요걸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대바늘 하듯이 코를 끌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를 끌어오시면서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코를 이렇게 주워 오시면 돼요. 어쨌든 빠지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처음에는 이게 모양이 좀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좀 코를 좀 여러 개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 코가 이게 뒤에 이게 좀 모양이 예쁘게 잘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코바늘을 이용한, 그러니까 요 돗바늘을 이용한 이유는 단지 요 실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라서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잘 빠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말고도 이제 그루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제가 다시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그루프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 I 코드 짤 때 그 기구가 있어요. 자동으로 이게 뭐 돌려서 하는 기구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사람이 이걸 하나하나 일일이 올려서 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런 기구처럼 그 그루프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하시는 걸 보고 제가 따라서 이제 그거를 해보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설명을 해드렸는데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뭐 물론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분의 영상을 첨부하고, 그리고 제가 또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올렸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기구를 이용해서 해도 되지만 이거 지금 이게 좀 얇게 뜨려고 하다 보니까 I 코드를 좀 두껍게 뜨면은 이제 뭐 그런 기구 같은 거 이용하면 되는데, 이거는 I 코드 뭐 이렇게 3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기구를 이용해서 하기까지는 좀 그래서 그냥 요 방법으로 선택을 했는데, 그거는 뭐 하시기 나름이니까 편한 방법을 사용을 하세요. 이렇게 계속 이거 좀 무한 반복입니다. 이거 자기가 원하는 길이만큼 이제 뜰 수 있도록 해갖고 오시면은 마무리 짓는 방법, 이제 방법은 이제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그 방법대로 하셔서 마무리 하시면 돼요. 일단은 이 세 개를 계속 이런 방식으로 원통형 뜨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 뒤에는 이렇게 잡아당기시면은 자기 코가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원래 이 뜨개라는 게 원래 모양, 그러니까 뭐 하면서 이렇게 좀 잡아당기고 이러면은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양이 안 나온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잡아당기시고 그러면은 실들이 또 이렇게 뭐 재배치가 돼가지고 되게 예쁜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끝까지, 자 이게 끝까지 길이만큼 돌려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끝에서 영상으로 뵐게요.
자,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길이는 뭐 어느 정도 원하는 길이 정도로 이렇게 원하는 길이 정도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끈을 달아줄 건데 이 마무리를 지금 아이코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자, 이렇게 세 코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 세 코를 이제 이 끝에서 계속 이렇게 갖고 와서 둥글둥글하게 원통을 떴어요. 여기를 그냥 한꺼번에 세 개를 다 끼우시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쓱 해서 잡아당겨서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사슬을 해서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세요. 그러면 이제 아이코드는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 그러면 이제 모양을 좀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돗바늘이 필요해요. 돗바늘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저는 이렇게 돗바늘이 이렇게 구멍이 좀 큰 게 있고요. 또 살짝 구멍이 작은 게 있어요. 구멍이 큰 거는 조금 두껍고요. 그리고 뭐 작은 거는 좀 얇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때그때 용도에 따라서 틀리게 쓰긴 하는데 지금은 이거 두꺼운 걸로 쓰겠습니다. 이 실 자체도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서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뜨신 이 가방을 이 끝에 부분에 그냥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냥 꼬맬게요. 뭐 특별한 뭐 그런 기법은 없고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아이코드랑 같이 연결해서 하는 걸로 아이코드랑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별로 그런 기법이 없어가지고 뭐 그렇게 딱 보여드릴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그냥 요 밑에 있는 끈하고 연결할 수만 있게끔 이렇게 해서 끈 정리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요 끈을 좀 이렇게 같이 이게 묶어가면서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요게 이제 덜렁거리거나 떨어지니까. 그래서 안에서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아무리 그래도 이제 뭐 매듭은 한 번은 지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이 안에서 좀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또 매듭을 지은 다음에 좀 이렇게 모양을 매듭을 짓고, 그리고 또 이쪽에 이렇게 끈 꼬리실 나온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꼬리실을 이렇게 좀 꼬리실을 매듭을 지을 수 없으면 한번 이렇게 그냥 다시 한번 되감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여기 끈이 이제 여기 그 끈이 또 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끈을 이제 여기 돗바늘을 연결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게 양쪽에 이게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봐서 코수 굳이 안 세셔도 되고, 또 코수를 다 일일이 세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눈대중으로 봐서 이렇게 코수가 맞는 정도가 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넣으셔가지고 하셔도 돼요. 눈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그냥 끈을 달아주시면 돼요. 뭐 특별한 기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막 이렇게 어떻게 몇 코에 가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여기 대충 봐서 예쁘다 싶을 정도로 눈에 거슬리지 않게 이렇게 끈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끈은 그냥 이렇게 좀 끈은 이렇게 연결해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 연결을 해서 이렇게 매듭을 좀 지어 주실 수 있으면 매듭을 지어서 하시면 되고, 이 안에서 좀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끝부분은 여기는 뭐 특별하게 어떤 기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이렇게 예쁘게 그냥 눈에 거슬리지 않게 이렇게 끈 정리를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법은 사실 여기 지금 여기 기법, 여기 들어가는 이 하트 무늬 기법이 제일 중요하고요. 뭐 그 나머지는 그냥 원래 하던 듯이 뭐 이렇게 대로 그냥 끈뜨기 뭐 이런 거고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가 조금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삐뚤삐뚤하게 나와가지고 좀 안 예뻐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는 또 이렇게 그렇게 안 예쁘고 이러진 않거든요. 이게 좀 약간 옆이 좀 우글우글한데, 요 부분을 좀 잘 가다듬어서 하시면은 네, 예쁜 핸드폰 케이스가 이제 핸드폰 가방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다음에는 또 다른 새로운 작품을 가지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재미나게 뜨개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